감옥은 없어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글은 2024년에 출판된 더 저널 오브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메트리 앤 그룹 사이코테라피 제70권 1호에 실린 것으로 세르지오 기마레이스가 하버드 의대에 보관 중인 모레노 콜렉션에서 1931년에 모레노가 작성한 미공개 원고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게 당신이 제안하는 바입니까? 모든 교도소를 열고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까? 갱단, 살인범, 납치범, 그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넘쳐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겁니까? 교도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를 전쟁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당신의 생각입니까? 네,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일 교도소 문이 열리고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바로 이곳에 남겨둔다면 지역사회는 현재의 교도소 시스템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문제를 새롭게 고려하고 교도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상식에 맞는 다른 해결책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감옥이 교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는 환상입니다. 감옥 공동체는 병든 사회 구조입니다. 성관계, 자유, 적절한 직업, 정상적인 신체 활동의 박탈은 수감자의 신체, 정신, 도덕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사회적 태도를 낳습니다. 감옥은 범죄와 악의 소굴이며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조직 범죄의 정보센터입니다. 공동체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죄수는 위험하고 타락한 야수입니다. 죄수는 불의한 사회 질서의 희생자입니다. 감옥 개혁은 무의미합니다. 소위 개혁, 수감자 교육, 사회화는 모두 사소한 행동일 뿐입니다. 수감자에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개혁은 무의미합니다. 개혁은 감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수감자는 사회 구조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재건하는 데 치료적으로 힘이 되어줄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범죄자인 집단에서는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더 길거나 짧은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수감 기간 동안 다른 수감자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대부분 범죄 행위 기법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범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집단 내 영향력은 보다 더 커질 겁니다. 우리는 결핵 환자를 한센인이나 디프테리아 환자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도소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고도로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반사회적 목적을 위한 또 다른 범죄 집단을 종종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투옥 개념이 문명의 창조적 철학과 상충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로마법에는 투옥이 없었습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받거나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는 비기독교적입니다. 수도원은 죄인이 도움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자발적인 피난처였지만 평생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공동체로 돌아와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감옥 또한 비민주적입니다.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기회라는 근본 원칙과 어긋납니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면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또는 단기간 사회격리가 끝나고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보다 나은 시민이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정상적인 삶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범죄자를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동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의 정서적 균형은 끊임없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이뜨치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갈등하는 집단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범죄와 비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몬테규 가문은 조화로운 사회 구조를 보여주었고 캐퓰릭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면서 몬테규 가문과 캐퓰릭 가문 사이에 옛 불화가 되살아났고 이는 결국 자살, 살인, 그리고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범죄자는 그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 장미는 특정 드레스에 잘 어울리면서 착용자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드레스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범죄자가 어울릴 수 없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범죄자가 어울릴 수 있는 집단이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집단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틈새, 즉 작은 집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이러한 작은 집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족은 우리 각자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아서 어느 정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가족은 벽이 없는 심리적 감옥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집단을 형성하는 연구를 통해 아이가 균형, 즉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집단에 배정하여 반사회적 태도로 발달하지 않도록 개입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매우 유용한 이러한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사회 곳곳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재적 또는 실제 범죄자를 예전에 소속된 집단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균형 있게 맞춰줄 만한 집단에 배정하는 것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부터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책임질 선별된 사람들로 구성된 구제를 위한 사회 집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은 일반적인 좋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균형 잡힌 사회 집단에 배정하는 사회화 보호관찰 기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점점 더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받는 집단에 배정됩니다. 사회화 보호관찰은 마치 채처럼 작용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낼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친 범죄자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현재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수감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전용시설에서 평생 지낼 것입니다. 범죄자는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는 두 가지 가능한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남아서 치료받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속한 공동체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레노의 글을 읽고 범죄자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회와 보호관찰의 현실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고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과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인상 깊게 감상했던 스핏파이어 그릴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모레노가 제시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영화 스핏파이어 그릴에서 저는 모레노가 제시한 사회와 보호관찰이 독특하면서 인간적인 분위기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모레노의 글을 통해 가족은 범죄 예방을 포함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를 공부하기 원하는 분에게 이 글을 추천합니다.